하는 사람들 그만 좀 하세요. 그러니까 특히 뭐 최이배 씨 비대위원 최이배 씨가 뭐 잘하는 면 있습니다. 특히 정치 경제민주화 그렇죠. 이런 쪽에 탁월한데 탓을 할 때는 아닙니다. 지금 탓하면 당이 망합니다. 민주당. 그렇죠. 그래서 탓을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뭐가 문제 있다는 건 다 생각마다 달라요. 지자마다 생각하는 지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탓을 얘기하지 마시고 포지티브한 대안을 제시하십시오. 비대위원들은 이제 대안을 제시하지 뭐 무슨 탓 하면 안 됩니다. 그 얘기는 분명히 드리고요. 지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탓에 너무 매몰되면 안 됩니다. 지금은 실천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잘 찾아서 영리하게 해야 한다. 시간이 별로 없다. 왜? 지방선거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런 측면에서 첫 번째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당의 기강을 좀 확립했으면 좋겠다. 체질을 개선하자. 이 얘기를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세 가지만 얘기할게요. 윤석열 지지하자고 선동했던 흔히 일부 극렬 문파라고 얘기하고 뭐 안 좋은 말로 뭐 얘기하는 거 다 압니다. 자각할 필요는 없지만 그런 해당 행위자들은 반드시 징계해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기강을 세우는 거. 그래서 당원 게시판에 그렇게 글을 썼던 사람들 명단을 확보해서 당의 윤리에 제소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비대위원장이 이 부분을 책임 있게 밀고 나가야 하고 사무총장인 김영진 의원이 약간 이런 부분에 대한 결기가 없을 수도 있는데요. 김영진 의원한테 공개적으로 촉구합니다. 이 문제에서는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당내 경선 과정은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러나 당내 그 공식 후보 확정이 됐잖아요. 이재명 후보 확정이 됐는데 뭐 윤석열을 지지하자 이딴 식으로 얘기했던 사람들은 가만히 놔두면 안 됩니다. 이건 분명히 해당 행위자고 반드시 당 윤리에 제소해서 징계 절차를 착수합니다. 몇백 명이 될지 몇 천 명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이건 엄단해야 한다. 이 얘기는 먼저 첫 번째 드리고요. 두 번째는 당원 게시판 실명제 도입. 지난번에 얘기했죠. 이거 해야 하고요. 세 번째는 입당 너씨가 지금 붐업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들을 위해서라도 8월 전당대 투표권을 6개월 전인데 원래는 그게 아니라 3개월 전으로 좀 완화하자. 그래서 당원 당규를 개정을 해주십사라고 요청을 드립니다. 이게 이제 공직 후보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 공직 후보라는 거는 뭐 지방선거라든가 총선 이럴 때 하면 안 되지만 이 부분은 당직이니까 당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제가 그렇게 해서 비대위에서 이 문제를 검토했으면 좋겠고요. 정책 두 번째는 큰 카테고리로 보면 정책 주도 입법 조치 문제입니다. 아까 대장동 특검 문제 첫 번째. 두 번째는 한국형 PPP법. 그 부분을 처리를 해야 한다. 소상공인들 도와주는 법이죠. 네. 세 번째는 이재명 표 소확행 공약이라든가 정책 공약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부동산 공약.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세제 문제, 대출 문제 많이 제시했지 않습니까? 오늘 조응천 비대위원이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방안대로 빨리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임기 아직 안 끝났습니다. 청와대와 고위당정청 회의 빨리 소집해서 이재명 후보가 밝혔던 그 정책들 검토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입법 조치할 것들은 여당이 입법 조치 빨리 해나가야 한다. 그 윤석열도 반대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 강하게 드라이브 걸어야 한다. 이 얘기 드리고요. 그다음에 윤석열과 이재명 후보가 공교롭게 같이 발표한 공통 공약 같은 게 있어요. 비슷한 얘기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요도를 따져서 100대 과제, 인수위 100대 과제에 포함시켜라! 라고 강력히 촉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방선거 중대선거구제 처리하는 문제. 약속했기 때문에 이거 실행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검찰개혁 문제. 지금 법은 이미 다 제출돼 있고요. 처리하냐 못하냐의 문제인데 아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새로운 원내대표가 다음 주 목요일 날 선출이 됩니다. 아마 검토를 할 건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주가 조작 의혹 처리와 맞물려서 가는 것이 시너지가 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언론개혁 문제 또한 마찬가지일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정치혁신, 정치교체 이슈에 대해서는 정청래 의원이 많이 주장했고 장경태 혁신위원장도 동의했던 전당대 규정을 좀 바꿔야 돼요. 그래서 대의원 비중 낮추고 권리당원 비중과 여론조사 비중을 늘려야 합니다. 그리고 컷오프의 선출 방식을 중앙위 투표로 좀 바꿔야 하고요. 당무위 지금 투표죠. 중앙위 투표로 바꿔야 하고 여론조사를 좀 반영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정개특위를 본격적으로 가동을 해서 이재명과 김동연이 약속했던 해방 내용 입법화 추진을 하면서 야당을 압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천혁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청년공천 확대해야 합니다. 확대해야 하는데 다만 여성 비중을 확대할 건가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지금 여성 비중 꽤 많이 늘려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 박지원 위원장이 오셔서 여성 문제 많이 강조하시는데 긍정적인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성범죄
단절해야죠. 다만 청년의 공천의 확대는 늘리되 그 안에서 남녀의 비중이나 이런 등등 여성은 이제 청년 외에도 여성 비중 늘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은 현실 가능한 범위를 잘 따져서 가야지 무턱대고 늘리는 게 능사는 아니다. 그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현역 물갈이 중에서 광역단체 한두 명 반드시 물갈이 한다. 평가를 했을 때니까 호남이 됐든 뭐 다른 지역이 됐든 평가 안 좋은 사람은 과감 교체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시스템 공천인 이해찬 당대표가 만들었던 시스템 공천을 준수하되 혁신 공천이라는 틀을 같이 가져가야 한다. 그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임 선대위원장이라든가 공천관리위원장 이런 사람들을 외부 인사로 좀 위촉했으면 좋겠다. 당내 인사보다는 그 얘기를 좀 드립니다. 오늘 뭐 숨가쁘게 왔지만 그 얘기 좀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명락대전 다음 주에 그 원내대표 선출이 있는데 박홍근, 박광훈 두 분이 유력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걱정이 좀 됩니다. 두 분 다 박홍근은 이재명 후보 비서실장 출신이고 박광훈은 또 핵심 인사 아니었습니까? 이낙연 후보의. 저는 개인적으로 여소야대 국면에서는 좀 더 강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원내대표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호불호를 떠나서 박광훈보다는 박홍근이 낫다고 봅니다. 저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합리적 방식으로 가기보다는 좀 강하게 맞설 수 있는 배짱이 있는 사람이 지금은 원내 사령탑이 되는 것이 더 적절하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봅니다. 뭐 알아서 판단하시고요. 우리 찹쌀떡의 특징은 가장 큰 건 파당금이 50브릭스 이하의 달지 않은 파당금을 직접 만들어서 넣었다는 것과 설탕을 적게 쓰고 팥을 으깨지 않고 듬뿍 넣어 달지 않게 만든 것이 특징입니다. 호두, 당절임한 맛밤, 그리고 마카다미아를 넣어서 그 씹히는 맛이 아주 일품입니다. 제과 명장의 35년 노하우의 찹쌀떡의 맛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박시영닷컴 베스트셀러 빵준서 찹쌀떡 쇼핑으로 응원하자 박시영닷컴